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배당 총 20강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당에서 특별우선채권의 종류와 우선순위 결정 방법 138쪽인데 이 책을 책은 보면 이와 같이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배당의 정석. 밑에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밑에를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 배당부터 거꾸로 배우는 경매 공매가 이 책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당이라는 건 사실은 그 과일 나무를 따지면 그 과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권리 분석은 뭐냐? 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 경매나 공매 또는 채권 배당에 있어서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도 없죠. 또 권리 분석을 하다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권리 분석에 마침표 갖고 끝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배당에서 특별우선 채권의 종류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 부분은 책 137쪽에서 14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37쪽에서 147쪽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이제 판서를 해가면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책의 동영상은 그 홈페이지 kdh114.com 또는 이제 네이버 카페 김동희 교수 부산모에 있는 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배당금을 가지고 배당하는 순서를 말할 때 배당 순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배당 순서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강에서는 특별우선 채권을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 해야 될 상강, 이어서 하는 상강에는 일반 우선 채권과 일반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래서 특별우선 채권을 알아야만이 경매가 됐든 또 공매가 됐든 또는 채권 배당에서 중립이 잡히는 거죠. 선순위를 먼저 선택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순위를 순차 배당하면 되겠죠. 그래, 그 방법을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특별우선 채권, 일반 우선 채권, 그리고 일반 채권에서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이 강에서는 특별우선 채권 이야기입니다. 특별우선 채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 대금이 되면 이자나 이런 또 몰수된 보증금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실제 배당할 금액이 되면 이 배당금이 되죠. 실제 배당할 금액을 갖고, 이 배당금을 갖고 배당한 순서는 1순위가 특별우선 채권이 먼저 됩니다. 특별우선 채권. 항상 우리가 경매나 공매에서 중요하게 잡히는 건 특별우선 채권이 뭔가, 그 특별우선을 확실히 알아야지. 특별우선 채권이 바로 그 1순위로 배당받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이죠. 이런 것들은 누구냐? 그 주택이나 상가나 또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 유치권자 또는 제3취득자, 이렇게 네 사람이 사용시할 때 그때 지급했던 비용을 우리가 임대인을 대신 또는 집주인을 대신해서 지급한 거죠. 그럴 때 그 비용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1순위로 배당받게 됐고, 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유치권이로서 그 낙찰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은 그 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특별우선 채권이지만, 배당 요구하지 못했을 때는 유치권으로서 낙찰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순위는 배당을 받을 것이 누구냐? 2순위는 주택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번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소액보증금 일정액 지금같이 이렇게 주택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일정액 상가 건물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일정액 그 다음 세 번째는 근로자의 임금 채권 중 일정액 이런 주택이나 상가는 그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최우선별 받지만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구분이 없고 일정액 즉 통상임금의 최종 3개월치 임금 또 최종 3년치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최우선을 받겠는데 현재는 뭐 재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재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니까 아마도 이제 보상이 되니까 이렇게 임금 최우선 배당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드물죠. 1989년도부터 산재보상법이 강하게 돼서 이 그 재보상 같은 것은 산재보상 처리가로 그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금 최우선 변제에는 법 규정이 남아 있지만 임금 최우선주로 배당 1순위로 배당받는 게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죠. 이런 책들이 바로 제 그 책에 한 권을 끝내는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을 끝나는 배당의 정석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동순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나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동순입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당해세가 있는데 이러한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 당해세도 있을 수 있고 지방세 당해세가 있을 수가 있죠. 당해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작다고 할 수가 있어. 제가 좀 목소리 좀 높여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소리가 좀 높다 하면 좀 볼륨을 적게 줄여서 시청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채권이고 이런 거는 경매나 공매나 또는 이제 그 채권 배당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죠. 채권 배당에서는 뭐 필요비입비 상품채권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배당에서 특별호소 채권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이러한 배당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를 먼저 선택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 배당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우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 3강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우선 채권 같은 경우는 그 4순위로 배당받는 일반 세금, 일반 조세채권이죠. 당해세를 초과되는 그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채권 이런 경우는 법정 길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빠르거나 같은 경우는 일반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거죠. 5순위 누구냐? 5순위는 공과금. 5순위의 공과금이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법률적으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 등이 이런 경우는 납부기한이라죠. 납부기한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빠르거나 같을 때
빠르거나 같을 때는 이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공과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대 공과금, 국민건강,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또 이거 이외에 또 우선 이제 그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과 동순위 안분 배당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고용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조세 채권에 그 준해서 공과금에 준해서 국세징법제에 의해서 징수절차에 의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당권, 근저당이나 담보가등이라든가 이제 확정일자 이런 것들하고 충돌할 때는 그 납부기한 또는 이제 그런 거와 비교해서 같거나 근저당권자하고 같거나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납부기한이 빠르다면 공과금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공과금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서 또는 확정일자 임차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하죠. 자, 6순위는 저당권부 채권입니다. 저당권부 채권. 이 저당권부 채권은 뭐가 있느냐?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확정일자, 일자부, 임차권, 이거 이외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죠. 등기된 임차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그리고 그거는 주택임대차 한가구임대차보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가 하면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임대차 등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임대인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할 수 있거나 또는 입주하기 전에 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건 집주인이 바뀐다든가 또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 임대차 계약기간에도 스스로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저당권부 채권,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죠. 이런 경우는 소액 임차인이 결정 기준도 됩니다. 자, 이 밖에 또 7순위는 일반임금. 일반임금이라는 건 임금 채권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되는 금액이죠. 8순위는 일반 조세채권. 조세채권으로서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그 법정기일이 늦은 거죠. 9순위는 공과금. 공과금으로서 6순위의 저당권부 채권보다 납부기한이 늦은 경우죠. 10순위는 일반 채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배당에서는 10순위 정해지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은 특별 우선 채권에 대해서만 먼저 강의하고, 그 3강에서는 일반 우선 채권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배당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특별 우선 채권이 뭔가 이거부터 잡아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하게 되는데, 이 특별우선 채권하고 배당하는 방법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책을 갖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책에 보면 파트 5, 즉 137쪽에 있는 거죠. 이 파트 5를 보면, 파트 5에 보면 첫 번째 138쪽에 보면 이렇게 매각대금으로 배당하는 방법, 이런 경우는 뭐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에게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은 민법, 상법, 그 밖에 이제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된다. 민사집행 145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에 주택가액이라는 것은 매각대금에서 경매집행비용을 또는 공매집행물
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는 주택가액 또는 상가 건물가액 이런 경우는 주택이 매각이 됐다, 상가가 매각됐다면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이 주택가액이,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가액입니다. 그 부분의 2분의 1 대해서 최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 비용을 제외합니다. 네, 영순위죠. 특별호재권은 이렇게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인데 이런 경우는 제3취득자 또는 임차인, 전세권자 또는 이제 유치권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3취득자가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은 민법 367조에 있는 겁니다. 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은 민법 제626조에 있는 겁니다. 유치권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은 민법 제325조에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면 이렇게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은 집주인을 또는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비용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모두가 인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비, 유익비 지급한 것이 전부 그런 어떤 건물 수선비로 지급한 것을 모두가 다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하실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상 수선 의무에 해당되는 것은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를 교찬했다든가 또는 전등을 건쳤다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뭐 유창을 깼다든가 뭐 이런 분들, 그렇지만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보일러가 파손돼서 사용할 수가 없다든가, 그 보일러를 교체했다든가 또는 수도 배관을 갖다가 뭐 교체했다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필요비로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또는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매나 공매 매각되면서 0순위로 1순위로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구조비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모르고 배당 요구 못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필요비, 유익비, 경매나 공매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필요비, 유익비, 상한처권에서 알아봤습니다. 그 필요비, 유익비, 상한권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배당을 받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치권이라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우선 채권 중에서 두 번째 알아볼 것이 뭐냐면 최우선 면제금이죠. 이 최우선 면제금은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주택 건물 가액,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최우선을 받는다든가, 상가도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 범위로 이제 나눴죠. 그 전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있다가 상가 건물 3분의 1 동안 최우선 면제를 받다가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 범위로 바뀌었죠. 그리고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였습니다. 근로자의 최우선 면제는 전체의 경매 비용을 공매 비용을 제외한 전체의 부동산 가액에서 1순위로 전체 금액이 받아요. 그리고 최우선 면제가 많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이 하고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동순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매각이 되면 상가 주택이면 거기는 주택 임차인도 있을 거고 상가 임차인도 있을 거고 임금 채권도 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배당을 할 때 보면 이런 경우는 임금 채권은 전체 배당금에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 또는 상가 건물가액 2분의 1 범위 최우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최우선 면제를 전부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동시배당, 20배당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여기 제가 이제 화면을 돌려놔야 되는데 혼자서 이게 화면을 지금 한 3개를 갖고 제가 촬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자, 뭐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촬영 뭐 기사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걸 갖추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면서 좋은 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방송이 좋은 게 왜 그러냐면 혼자서도 이 카메라를 몇 대만 설치해 놓고 제가 이 그 화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SBS도 볼 수도 있고 또 KBS 또 이제 MBC 또 기타 뭐 이제 그 채널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죠. 이게 채널 선택해서 이것도 마치 방송도 제가 채널 누르면 제가 이제 이쪽 칠판 또는 저 앞에 정면 또 칠판이 있습니다. 큰 칠판이 있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채권하고 저기에 동시에 할 때는 이것도 책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의 아파트라도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래서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이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행법상 1억 1천 이하 할 때 서울 같은 경우 3,700만 원 아닙니까? 2018년 9월 18일 이후부터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밀역 채권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 그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3,700이라고 정해놓으면 여기서 3,700을 받고 여기는 못 받죠. 여기는 2,200을 받고 여기는 못 받죠. 왜 2분의 1만 받으니까. 그러나 여기 임차인이 얼마 그 근로자 임금 채권이 최우선 변제 6,000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6,000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6,000을 받을 수가 있냐. 이래서 동시배당표를 짜면 됩니다. 동시배당표는 이 책에 너무 뭐 자세히 적성이 됐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정리 이런 제가 그 하는 방법만 요령을 해주고 나머지는 책을 갖고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의 정책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필요비 특별우선 채권 중에서 필요비 6비를 받고 2순위로 배당받는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임차인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일정액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8조 제1항에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주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이나 이제 상가 건물이 경매 등기 전에 또는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주택임대차 8조 제3항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인 및 보증금주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또 이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소액보증 일정액은 상가건물법 제14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가 기입 등기되기 전에 또는 공매가 이제 공매물권이 공매 공고 등기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법부 제14조 3항의 1항에 보면 사망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및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보증금 및 차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그리고 주택 및 상가 건물이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보증금 액수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어야 된다. 첫 공매 공고 등기 전 또는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돼야 한다.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등기된 주택이든 미등기된 주택이든 모두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로자의 그 최종 임금 3월분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보상 같은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재보상 같은 경우로는 산재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받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 최우선 배제로 배당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근로기준 38조 제2항 1항은 일반 임금에 관한 내용이고요. 2항은 최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또는 조세, 공과 기타 채권에 의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에 해당되는 것은 최종 3개월의 임금채권 또는 재보상금이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액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다른 그 채권에 의해서 우선에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있죠. 2항에 12조 2항 퇴직급여 등 퇴직금 제15조 때 확정된 급여, 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적인 기간 1년에 하나에서 31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게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재보상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1989년 3월 29일부터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각종 보상금은 실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보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실무에서 재보상금을 가지고 임금 최우선 변제권으로 배당한 요구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 법에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금의 시행일의 기준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했고 임금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갖는 거는 그 원금만 되고 그 가산금이나 지연 이전 해당되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의 특별우선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그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제가 판서를 해봐가면서 한번 그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그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특별우선채권 우선 채권 중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권이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특별우선 채권을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 건물, 임차인 또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또 수만 명도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최우선 변제금만 따져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또는 수십억, 수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순위로 배당받으면 나머지 근저당권자라든가 다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배당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주택 건물 가액 또는 상가 건물 가액, 부동산의 매매 가액, 실제 배당할 금액 갖고 2분의 1 그런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매가 진행되든가 공매가 진행되면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여기엔 제한이 없어. 그러나 이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제약이 있죠. 원칙적으로는 2순위로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2순위로. 그러나 외의 조항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가 외의 조항이 있다는 것. 두 가지가. 하나는 첫 번째 외의 조항. 외적으로 첫 번째 주택 때는
주택가액이라는 건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걸 주택가액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가액이라는 건 상가건물이 매각대금에서 이제 경매비용을 뺀 거죠. 공매비용을 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택가액의 2분의 1. 또 상가일 때는 상가 건물가액이 2분의 1. 이러한 절반에 대해서만 우선의 변제권을 갖는다. 왜? 이런 경우는 내적으로 다른 일반 우선채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순위는 두 번째 예외조항은 뭐냐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된다는 거죠. 그럼 소액 보증금 일정액은 현행법상 현행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소액 임차인이 뭐냐면 지금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3,700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 최우선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원칙이 있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 누구나가 다 그 최우선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18년 9월 18일 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 채권이 있을 수가 있죠. 근저당이나 담보가등이나 전세권이나 등기대 임차권이라든가 확정일자라든가 또는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 전에 뭐 1990년도에 설정될 수도 있고 2000년도에 설정될 수도 있고 2005년 설정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014년도에 설정될 수도 있고 이런 근저당 같은 경우를 설정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부터 16년 3월 30일까지 설정된 근저당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원 최우선을 받다가 또는 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근저당 같은 경우는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 금액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 보증금이 그 2,500만 원, 2013년도에 설정됐다면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 최우선 받고 해서 이 소액임차 보증금, 즉 최우선 변제 금액을 선수리 채권을 우리가 옛날에는 방백이라고 했죠. 예, 지금 최우선 변제 공제를 갖다가 2,500만 원만 공제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18년 9월 18일 이후로 경매가 됐다든가 공매됐다 또 아니면 배당 시점으로 이제 2018년 9월 18일이 배당 시점으로 해가지고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을 이제 그 1억 천 이하인 사람한테 3,700을 주게 된다면 이 2013년 설정된 이 근저당권자가 3,700에서 2,500을 빼면은 1,200만 원 정도를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되기 전에 소액임차 보증금을 초과돼 가지고 법 개정 이후에 소액임차 보증금 해당되는 사람은 소액임차 보증 법 개정되기 설정된 근저당권에 우선은 변제받지 못한다. 즉 이런 거죠.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었다가 해당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법 개정 이후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돼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이라고 하죠. 소액 임차인. 이것이 어디 있느냐? 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이런 거죠.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질권 저당권자죠. 담보물권자에 대해서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안 됐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즉 1억 천 이하일 때에 3,700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 개정 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소액임차인 결정이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이 담보물권자는 우리가 저당권무 채권을 이해하면 저당권무 채권은 근저당, 담보가 등이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이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 보증 일정액을 갖고 계산할 때에 이 그 6강인가 7강에서 그걸 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건 자세하게 그때가 설명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상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액임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2분의 1가액이면서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만이 소액임차인이 된다. 그렇다면 담보물권 설정된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아니어도 그 담보물권이 우선 배당받고 나서 나머지 배당금액 갖고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는 것까지 권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이렇게 6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저당 이제 설정 당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확정일자 설정 당시, 또 전세권 설정 당시, 또 등기된 임차권 설정 당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배당 시점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보증 일정액을 즉 주택 같은 경우는 3,700이죠. 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6,000원, 환산보증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최우선 면제가 있다. 특별호소 채권은 이렇게 필요비 유비 그리고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이 최우선 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보증 일정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 일정액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당해세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죠. 당해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 순위가 최우선 면제금, 삼순위 이하를 하는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으로 다시 넘어가서 책을 갖고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당해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3수류로 특별호세권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국세,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국세 중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죠. 국세 중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국세기준법 35조 5항에 있는 거죠. 이 제2항에는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세 그 가산금의 합계액의 총재산 중 매각재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런 게 종합부동산 같은 게 여러 개 부동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종부세에 해당하는 당해세를 추출해 놔야죠. 또 국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상속, 증여 또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금액, 그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부동산에 해당되는 비율, 또는 증여면 그 비율,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만 우리가 당해세고 나머지는 일반 세금 갖고 다른 저당권 채권 갖고는 법정일 갖고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또 상속세, 증여세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든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갖고 당해세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전소유자의 저당권이나 전소유자의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고 현소유자의 당해세가 배당을 받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당해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가 당해세가 인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가 그 유의한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좀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이 A 소유자로 있을 때에 설정된 이 근저당이 있다. 또는 임차권이 있다. 확정일자 임차권이 있다. 그리고 소유자가 B로 바뀌었다. 그럴 때 B로 바뀌었는데 이게 상속으로 이루어가지고 상속세가 발생했고 이게 증여로 이루어가지고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이런 현소유자하고 계약한 근저당이라든가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세가 되니까 이런 데에서 여기 근저당권자나 임차인에 대해서는 당해세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순위, 2순위 배당받고 그리고 3순위 당해세 받고 4순위, 5순위 이렇게 배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 상속세 증여세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전소유자를 상대로 즉 피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임차권에 대해서는 당해세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방세 당해세를 한번 볼까요? 그 지방 중 그 당해세로 그 지방세 중 당해세로 그 지방세 중 당해세로 그 지방세 중 당해세로 그 말은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말하죠. 예를 들어 재산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서초구에 보면 레미안 아파트하고 이제 그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럴 때 레미안 아파트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갈 때에 그 자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 세금입니다. 재산세라고 해서 무조건 당해세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이 매각되는 재산세만 즉 LG자이가 매각된 LG자이에 부과된 재산세만 당해세고 재산세가 레미안 아파트가 부과된 거 또는 다른 반도 아파트가 때 부과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LG자이 아파트가 매각이 될 때인 자이 아파트 매각 때는 일반 세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방세 같은 경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면 지금같이 특별호수 채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나 공매 비용을 뺀 금액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갖고 1순위로 필요비익비 상환처분 이런 것 또는 임차인이 몰라서 배당 못했을 때는 유치권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 2순위는 최우선 면제고 최우선 면제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하고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가격이 범위를 받고 왜 또 그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경우도 담보물권 설정 다시 즉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죠.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 즉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해당이 돼야 그 담보물권보다 저당권 부채권 우선해서 최우선을 받는 거지. 그거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담보물 저당권 부채권 먼저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더 이상 배당 잔여금이 있다. 그러면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하겠죠. 이제 해보겠습니다. 판서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제가 앞에 나가서 판서를 하는 게 낫겠네. 이쪽에 화면에서 하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최우선 변제금으로 2등으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2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가 2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러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소액 임차인 결정 기준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걸 우리가 전부 따라가지고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런 채권이 설정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만이 최우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배당을 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때는 배당 시점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이면 된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만 우리가 그 소액 임차인이 결정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인데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현행법상 3,700만 원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3,700만 원만큼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하고 할 때 요 근저당에 대해서는 우선 왜냐면 이 근저당 이 임차에는 1억 1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3,700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근저당권 언제냐? 2013년 12월 31일에 설정해서 이 근저당 우선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500만 원만큼 최우선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억 1천인데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면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를 공제했을 때보다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1,200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 소액임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근저당에 대해서는 항상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저당은 이 가압류는 근저당하고 동순이고 근저당은 이거보다 우선하고 이 최우선 변제는 항상 이거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사고 모순 관계에 있어서 순환 흡수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때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돼야만이 최우선을 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부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채권들 가압류나 압류나 이 공과금 채권이라든가 일반 집행권이나 조세채권이라든가 뭐 당해세 이런 것들만 있다 그러면 항상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즉 배당 시점으로 2018년 9월 18일 이후로 이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고 배당 시점이 그때 시점이다. 이랬을 때에는 3,700만 원만큼은 가압류, 압류, 조세, 공과금, 당해세부터 항상 우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는 소액임차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거보다 선순위로 당해세라든가 당해세, 조세, 공과금, 일반 채권으로 있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이 이거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 이런 당해세나 조세권 같은 경우 공과금은 이거보다 우선하죠. 이거는 이걸 이기고 이거는 이걸 이기고 이거는 이걸 이기기 때문에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순환 흡수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그 특별 우선 채권에 대한 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상강에 가가지고는 일반 우선 채권 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배당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한 30분에 거쳐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